안녕하세요. 시사문화평론가 김성수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 안홍구 김성수의 도둑잡기 중에서 가장 빛나는 일타 강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일타 강사 안홍구 전 대구국세청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홍구입니다. 아, 일타 강사 지금 진짜 꽤 오랫동안 이렇게 진짜 강사가 되어서 그동안의 금융범죄들의 수법과 또 그 문제점 그리고 그거를 갖다 막을 수 있는 대안 이런 것들을 계속 짚어왔어요. 그 가운데서는 우리가 참 논란많은 성취들도 있었어요. 잘 알아주진 않지만 대장동과 관련돼 있는 그런 그 특집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제서야 밝혀진 그런 내용들 가령 SK 연관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최순실의 뭐 또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이미 그때 다 정리가 됐었던 거 아닙니까? 아, 아직까지 숨겨져 있는 게 있긴 한데 그거는 진짜 그거는 이제 정권이 바뀌어야 풀 날이 오겠죠. 그래서 이 일타 강사가 아니면 풀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 일타 강사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그래서 정말 더더욱 귀한 분들입니다. 아마도 전문가인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일타 강사와 함께 옵티머스의 마지막 이제 단추들 한번 오늘 이 시간 꿰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옵티머스의 마지막 시간인데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옵티머스가 지금 어떻게 펀딩을 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속이고 펀딩을 해서 또 어떤 방식으로 돈을 뺐느냐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일정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옵티머스가 주로 좀 라임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잖아요. 라임하고 달리 정계, 관계, 그다음에 저 검찰까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걸 사실 가장 중요한 금융범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금감원이라는 곳이 감독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금감원이라는 데서 감독을 안 하는 결과를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다른 감독을 한 거죠? 오히려 도와주죠. 그러니까 그 조작을 하는 거죠. 잘 빼먹을 거를 잘 감독하네. 빼먹는 거 잘 보자 한번. 야, 어떤 선수가 잘하냐 이러면서 그럼 감독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좀 부족한데 이렇게 해서 도와주면 잘 빼먹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요. 이런 일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의 역할 그리고 그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초점을 이야기를 두고 많이 해야 될 얘기를 것 같고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감원이 자체가 보면 오늘도 옵티머스에 보면은요 나중에 이제 이 평안나무라든지 이런 데서 합동 취재를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취재하는 내용을 보면은 금감원이 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를 할 수 있도록 그 뒤에서 사주를 받아가지고 도와주는 역할까지 가잖아요. 나중에 그건 또 검찰까지도 나서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좀 한번 풀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첫 번째로는 옵티머스 불법 행위를 당국에서 통보만 돼서도 하는 부분인데 요거는 어떤 측면에서 좀 이야기가 되어야 되냐면 이게 뭐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죠. 윤창현이라는 사람이 원래 지금 현재는 국민의힘. 그 당시에 이제 이 사람이 이 옳은 소리를 한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옵티머스 안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그 회덕 파웨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회덕 파웨이라는 데가 뭐냐면은 그 조선 업체 조선업의 하청업체거든요. 이 조선 하청업체가 상장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장이 돼 있는 것을 즉 그 상장 적격성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증권거래소에서 확인을 했던 거예요.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그 이 해덕 파웨이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상장 폐지 결정을 2번이나 했어요. 자, 그럼 이 상장 폐지가 될 정도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은 이걸 즉시 금감원으로 알려가 통보를 해서 금감원에서는 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거래소와 금감원은 서로가 상호 같이 협력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감독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래소가 많은 잘못을 했죠. 그 거래소가 통보를 해줬으면은 그걸 금감원에서 들여다보고 그 이런 일을 막는 역할을 그 금감원에서 했을 텐데 이걸 안 한 거예요. 실제로 지금 현재 그 내용 보세요. 한국거래소가 해독 파워웨이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과정에서 진정서의 내용을 참고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해독 파워웨이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라고 주주들이 그 넣은 소액 주주들이 넣은 그런 진정서가 접수가 이미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알고 있었고 게다가 해독 파워웨이의 지배 구조와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불투명성을 파악하기까지는 했는데 파악만 하고 가만히 있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금감원으로 통보를 했으면은 이게 같이 조치가 될 거 아닙니까? 상장이 폐지가 될 정도로 안에 기업 구조가 그 엉망이 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적격성에서도 상폐까지 가는데 그런 내용들이 원인과 이런 것들이 왜 그래 됐는지 돈을 빼먹었다든지 이렇게 했다면은 금감원에다 통보를 했으면은 금감원에서 이걸 조사를 해야 될 텐데 왜 안 한 거예요, 근데? 근데 서로가 이걸 짜고 안 했을 가능성도 있고. 이게 이건 충격이네. 금감원이 또 검찰에도 안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요. 주가 조작 같은 경우도 발견하고도 검찰에 고발 안 하면은 뭐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검찰이 또 하지 말라고 또 서로 약속한 적도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일 기가 막혔던 게 검찰한테 곧 할 테니 빨리 이거부터 정리해봐. 그래가지고 갑자기 뭐 알아서 자료를 갖다 다 정리해준 다음에 검찰에 넘어간다든가 뭐 이런 상황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전번에 한국 그 타이어 자회사에 조금 비슷한 거를 주가 조작을 하게 이렇게 해가 주가 조작을 시키잖아요. 맞아요. 시키고 큰 거는 빼주고 그걸로 짠 걸로 처분하고 이런 짓까지 벌이는 곳이니까 이건 정말 이들이 도둑인 거예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윤창현 의원이 지적은 잘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지는데 이런 경우가 국가기관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상폐가 되도록 하는 과정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했으면은 국세청도 여기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세청 같은 데도 통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법원에서 판결이 나지 않습니까? 판결에 따라 가지고 세금을 매겨야 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국가기관 간에 칸막이가 있어 가지고 이게 서로 정보의 그 소통이 안 되니까 자기 기관에서 보는 법만 기준으로 해가 판단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서로 연결이 돼 가지고 이 칸막이를 없애는 그런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정보 교류 또는 정보의 그 제공의 의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빨리 막을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꼭 여기서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융과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현재 있는 그 특수부 같은 검찰 나부랭이들이 아니라 실제로는 조금 더 그 전문성을 가지고 지금 솔직히 특수부에 있는 검사애들 지네들이 전문가라고 하지만 몰라요.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보자 X 그때 당시에는 지네들이 잡아놓은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가지고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이 정말 금융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특수한 목적에서 수사권을 쓸 수 있는 그런 특사경의 형태로 운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어느 한쪽으로 국한하지 말고 예를 들면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금감원 금융위라든지 국세청, 간세청 이런 쪽 그 관련 부서들을 통합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구를 하나를 두고 이걸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좀
좀 더 강범위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맞습니다. 뭐 사실은 그런 내용들은 그 우리가 그 일타 강사 시간에서 다뤄본 그 이성열 슈퍼마린 대표의 사태만 봐도 예. 관세청이 뭔 짓을 하는지 검사가 몰라요. 심지어는 관세청과 검사가 짜고 회사 하나를 먹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벽을 넘어서 관세청을 들여다볼 수 있는. 관세는 이제 국경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관세인데 그렇죠. 내국에서는 또 국세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같이 서로 다 호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연결고리 돼야 되고 어차피 세금인데. 이게 경찰이나 검찰하고도 같이 연결되고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관세청은 관세청 일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럼 국세청 일만 하고 끝나요. 예. 그다음에 검찰은 검찰대로 저 형사 사건만 보고 끝나고 이런 게 서로가 이 정보를 소통하는 그 창구가 없어 가지고 그냥 사장화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생각. 그러다가 일 터지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자기 권한 아니라고 떠넘기죠. 그렇죠.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도 우리가 진짜 뭔가 새로운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되고 특히나 이 금감원을 계속 이 민영 상태로 놔둘 거냐. 예. 아니 어차피 지금 윤석열 보세요. 갖다 검사 후배를 갖다 꽂지 않습니까? 그 다 공적으로 그렇게 다 선임하고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수사하게끔 만들어 놓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를 정치권에서 꽂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 불가능하게 좀 만들고 정확하게 공공의 기관으로 추천을 갖다 전문가들이 추천해가지고 심사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공정할 것 같아요. 그 제도적으로 예. 사람을 검사하던 사람을 금감원에 보낼 일이 아니고 예. 이 제도적으로 어떤 사건이 생겨요. 예. 그러면 이거는 이런 내용들에 그 관계되는 거는 반드시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굳이 검사를 보낼 필요가 이 사람이 없죠. 회계사도 해 그러면서 보낼 필요가 전혀 거죠. 없고 지금 예. 보낸 거는 이제 정치적 목적. 그렇죠. 그리고 이 가서 뭐 덮으라 이런 얘기죠 사실은. 거기에 이제 지은 죄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지금 부산저축은행 덮고 도이치모터스 덮고 장모님 범죄 덮고 덮고 그렇게 덮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이 주로 이 옵티머스와 관련해서 이 각 부서들이 어떻게 주로 움직였는지를 이제 좀 파헤쳐 보는 시간으로 좀 가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검찰은 그러면 어떻게 움직였느냐. 검찰은 라임 사건에서는 그 99만 원 그 접대 사건이 그렇죠. 대표적이었다면 이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강아지 상담. 예, 그 특검 출신들끼리의 그 과거의 우정을 10분 살려가지고 강아지 상담을 하고 온 사건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조금 한번 우리 꼭 짚어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지난 들죠. 시간에도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긴 했는데 이 핵심 포인트는 특검이 있을 때 깐부였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이게 서울중앙지검 시절인가요?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이네. 검찰총장 시절 19년. 검찰총장 시절이에요.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된 지 얼마 안 있어서 이 특검 당시에 대변인이었던 이규철 변호사가 찾아가는데 근데 이 사람이 대류가주 로펌의 그 지금 갓 나온 따끈따끈한 전관으로서 활동할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적인 만남을 검찰총장실에서 하느냐 이런 게 문제가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 이규철이라는 사람이 바로 옵티머스의 변호인.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김재현이라는 자가 이혁진 대표라는 사람으로부터 회사를 뺐잖아요. 경영권을 진짜 찬탈하잖아요. 경영권을 찬탈하는 과정에서. 근데 여기서 잠깐만 우리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경영권 찬탈은 범죄인가요? 이제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범죄 여부가 갈라지는 거고 그냥 경영권을 승계를 받는다고도 말하기도 하고 뺏는다고도 표현하는데 그냥 정상 법으로 뺏는 거는 문제가 될 게 없죠. 범죄라고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그게 무슨 혐의, 그러니까 형사적으로 무슨 범이라고 지칭이 되느냐 그런 거죠. 뭐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그렇죠. 문제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횡령을 했다면 횡령범, 그렇죠. 그리고 배임을 했다면 배임범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횡령 배임이라는 불법적 요소를 가지고 경영권을 찬탈했다. 예. 그러면 이 사람은 명확히 말하면 경영권 찬탈범이 되는 게 아니라 횡령 배임범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경영권 찬탈은 정말 끔찍한 범죄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헷갈려서 그러면 경영권 찬탈을 왜 민사로만 따지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민사죠. 그러니까 민사는 범죄라기보다는 서로 재산 다툼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를 착각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막 유튜브를 해대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지금 큰 문제인데 횡령과 배임이 있느냐가 핵심이잖아요. 그게 범죄적인 거고 그게 끔찍한 범죄죠. 뭐 횡령 배임이라든지 뭐 그 다른 물리적인 방법으로 그렇죠. 폭행 한다든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강요, 게, 그렇죠. 협박 예. 이런 게 있냐는 거지. 그럼 협박범이니 강요범이 이렇게 된 거지. 경영권 찬탈범 이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요 케이스는 예. 경영권 찬탈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리냐 하면 무고한 사람을 일단 범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네. 그럼 이거는 무고죄를 무고죠. 그 문제 물을 수 삼을 수 있고. 있는 정도의 그래서 문제 삼았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 경영권 찬탈이 범죄 해당이 해당되지만 그러니까 찬탈범은 아니지만 무고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강제로 물리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 주총장에서 끄집어내잖아요. 그렇죠. 폭력, 예. 강요, 그리고 업무 방해. 업무 방해 예.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따져 보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방송을 해야 된다는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이 옵티머스 거는 그게 다 있었어요. 예. 일단 무고로 이제 구속을 거의 시키다시피 이제 이런 거죠. 이 김재현이라는 사람이 예. 옵티머스 경영권을 자기가 오로지 할 목적으로 예. 그 이혁진이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대표에서 이제 배제를 시키려 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뭐 다른 형사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예. 이걸 갖다가 고발을 하고 예.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람을 대법원으로까지 보내놨는데 예. 뭐 결론이 빨리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변호사를 동원해 가지고 예. 그게 이규철이죠. 대륙 예. 아주에 있던 이규철. 이규철. 그리고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 사건에 가서 빨리 판결을 내려줘야 예. 자기들이 그걸 문제 삼아서 경영권에서 배제를 시킬 수 예. 있다.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 대륙 아주 출신의 법원 행정처장이 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조재현이라고 하는 예. 분이 그래서 조재현이 아니라 조재현. 연. 예. 그분 대장동 그분이라고 그분이, 일컬었던 예. 그분하고 이제 그 이 이규철하고 같은 대륙 아주 출신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 김재형과 지금 공범으로 보이는 양호라는 사람이 그 역할을 맡는다는 이야기고요. 예. 그다음에 또 그 이혁진 씨를 검찰에다가 빨리 형사 사건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예. 그 수사를 의뢰를 합니다. 그 수사 의뢰를 한데 보낸 사람이 또 이규철이가 그렇죠. 그 지금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아니라고 주장하죠. 예. 의심하고 있는데 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한테 가서 그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그 강아지 때문에 가서 이야기하다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지금 청탁을 한 게 구체적으로 뭐가 의심되고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이혁진 씨가 옵티머스가 처음에 전파진흥원으로부터 돈을 1,000억을 그렇죠.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파진흥원에서 받아가지고 전파진흥원이 고발을 합니다. 그 김재현 쪽에다가 너 이거 처음에는 공공채권에다가 투자한다고 했는데 왜 이 돈을 그 딴 데다 저걸 했냐 해가 돈을 나중에 받아가는데 그 문제로 고발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냥 그 전파진흥원에서 고발한 게 아니고 이혁진 씨가 계속 가서 전파진흥원을 한테 가서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니까라고 하니까 전파진흥원에서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를 상대로 해서 고발을 했고 결국 그 문제로 김재현이는
지금 30년인가 실형을 받아요. 예. 지금 그래서 지금 구속돼 있고 오늘 날짜인가 수요일 날짜에 30년이라는 실형을 2심에서 확정이 됩니다. 확정됐어요. 예. 그런 일로 이 옵티머스 변호인이 이규철이 윤석열을 만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 합동 취재 과정에서 밝힌 거죠. 예. 여기에서 보면은 이 또 취재 내용을 또 살펴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금감원에서 이 옵티머스라는 그 자산 운용사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다 빼돌렸으니까. 빼돌리고 문제가 되니까 돈을 좀 더 펀딩을 더 받아와야 이걸 유지시켜 준다고 하는데 금감원에서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옵티머스를 그냥 폐쇄를 시키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계속 옵티머스에서 이혁진 대표가 금감원에 3번이나 진정을 해가지고 금감원이 난처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양호라는 사람이 금감원에다가 자기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이야기를 해가 처음에는 안 된다고 완강하게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때 당시에 그 동원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현재라고 이현재 유명한 예. 사람 있죠. 예. 금융의 황제죠. 예, 모피아의 황제입니다. 예, 그 금융통이라고 하는 이현재하고 둘 양호하고 경기고등학교 동기 동창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금감원에 연락을 했더니 금감원이 태도가 180도 바뀐 거예요. 참 진짜.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될 수 있다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면서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던 사람이 돌아서면서 결국은 이렇게 일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금감원이 제 역할만 했어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상당히 잘 취재가 됐다. 이 당시에 열린공감 TV 그 지금 더 탐사죠. 네. 그 멤버하고 우리 리포액트의 허재영 기자. 그다음 평화나무 예. 이 세 군데서 합동 취재를 그때는 아주 잘했는데 요즘 와서는 조금 서로가 사이가 안 좋아졌지만 예. 그런 이 잘 돼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양호하고 이런 그 김재현이라는 사람이 이걸 잘 하려고 하다가 실패는 할 수 있죠. 예. 그 뭐 자산 운용을 잘 하려고 하다가 실패는 할 수 있어도 이거는 보면 잘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 성지건설, 해덕 파워웨이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돈을 빼먹을 생각을 하고 출발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고소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소환 조사조차도 안 하고 끝을 내죠. 그래서 결국은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그 돈 흐름을 따라가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다른 데하고 달리 가지고 있는 권한이 아주 큰 권한이 하나 있습니다. 금융추적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오. 그러니까 이게 국세청도 금융추적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국세청이 금융추적 조사를 하려면은 원래는 그 세무조사 목적이나 검찰은 그 수사 목적으로만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금감원은 자기들이 하는 게 고유 업무예요, 그게.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게 고유 업무죠. 예, 사실은. 그래서 사건이 생기면은 가장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금융추적이에요. 그렇죠. 모든 사건에 있어서는 금융추적이라는 게 들어가지 않으면은 사건이 끝이 안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금융 범죄 중에서 이렇게 계좌 추적이 부실하거나 어떤 그 돈의 흔적들이 제대로 이제 제시되지 않아서 어그러지는 사건들 이거는 전부 금감원 책임이 가장 큰 거 아닙니까? 예. 초기에 수사라고 하는 표현이 좀 어쩔지 모르겠지만 초기에 싹 다 계좌들을 갖다 들여다보면서 추적을 해가지고 그 고리들을 딱 완전히 만들어 놓기만 하면 검찰은 그냥 거저먹기로 그냥 수사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제대로 안 해주면 그냥 검찰이 뭘 알아요? 자기네들이 다시 계좌 추적을 해봤자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도 많단 말이죠. 가령 이번에 그 센세이션하게 문제가 됐던 게 그 월요일 날 더 탐사가 공개했던 쌍방울 김성태의 환치기. 예. 이 환치기. 마카오에 가가지고 거기서 돈을 갖다가 그 자리에서 바꿔버려요. 이제 환치기의 기본은 이거죠. 국내에서 돈을 빌리고 서로 합니다. 맞아요.
국내 계좌에다 딱 근데 돈을 집어넣나. 자, 국내에서 이제 내가 얼마를 빌릴 건데 그 돈을 그 가져 나가려고 하면은 그 다 걸리잖아요. 국외 그 외환 관리법 위반이나 이런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가서 이쪽에서는 돈을 빌리기로 약속을 해놓고 네. 모 은행 계좌에다가 마카오에 가가지고 거기서 현장에서 달러를 빌리죠. 그렇죠. 거기서 달러를 빌려가지고 이제 마카오에서 이제 그 도박도 카지노 하고. 도박을 하는 거죠. 하고 난 다음에 돈은 국내에 와서 갚는 거예요. 예. 그게 한칙입니다. 예, 계좌로 보내줘요. 예. 아니 이런 방식으로 돈이 갔다라는 것을 진짜 특종을 해가지고 거기서 밝혀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검찰이 그냥 보면 압니까? 근데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 계좌 추적을 갖다 하게 되면은 회사 돈이 일로 가가지고 여기서 갑자기 이름 모를 계좌로 이렇게 송금이 되는데 이게 사업 목적이야 아니야 이런 것들을 갖다 더 오히려 확실하게 밝혀낼 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 지금 더 탐사에서 이번에 한 그 내용은 검찰이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 하는 방식이라는 게 뻔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큰 돈은 우리가 가지고 못 나가죠. 당연하죠. 우리가 해외에 나갈 때 가져갈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 그 기소장에는 직원들이 조금씩 돈을 소지해가지고 쪼개갖고 갖고 나갔다고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물론 뭐 아주 작은 양은 그렇게 할 수 쪼개 나갈 수 있겠지만 네. 그래 가지고는 300만 불을 어떻게 갖고 나가요? 그래 가지 못 나가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국내에서 한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중동권에서 많이 해줍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홍콩이나 마카오 같은 데서도 그런 한치기 방법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국내에서 한치기 돈을 주고받았는 아무 거래가 없는 데다가 돈을 계좌로 돈을 줘. 그럼 금융 추적해 보면 금방 너 왜 이 돈을 받았어 이게 될 거 아닙니까? 예. 돈을 주고 받을 때는 뭐 돈을 금전 대차되죠. 금전 대차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든가 네. 아니면 물건을 사고 팔면서 돈이 그렇죠. 이루어지는 거지. 예. 예, 그렇지 않은 경우에 돈을 주면 그냥 증여를 하든 그렇죠. 문제나 이런 게 밝혀질 거 아닙니까? 아니 심지어는 마카오의 그 호텔 관계자는 그냥 전화 한 통화만 하면은 다 어떻게 돈 썼는지도 까주겠다라고 하는데도 검찰은 거기에 대한 수사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게 밝혀지면은 이재명을 그 대북 송금 그 혐의로 기소를 못 하니까 안 하는 거죠, 그거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금감원이 1차적으로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들여다보고 야 이쪽 계좌에서 저쪽 계좌로 돈이 나갔는데 이전까지는 기업과 관련해 가지고 나간 적이 없는 계좌네 환칙이네. 그러면 그거 다 긁어가지고 검찰한테 야 이거 환칙이야 딱 준단 말이에요. 그 자료를.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국세청도 역할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돈놀이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불법 대부업을 했다도 하더라도 이익이 생기잖아요. 예. 그럼 거기 세금을 매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업체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게 맞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이 그걸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예. 그건 보는 순간에 그 사람들은 금방 감각적으로도 알아차립니다. 예. 그런데 그걸 안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알고 안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옵티머스에서도 누가 봐도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금감원이 계좌를 안 들어봤을 리가 없는데 계좌를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은 것처럼 이렇게 아니 우린 증권거래소에서 얘기 안 해줘서 몰랐어. 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그 모르는 척 하고 있는 거야. 거죠. 모르는 척. 그 누가 모르는 척 하라 그랬냐 이거야. 이현재냐 양호냐 누가 이 정도 급이 아니면 있죠. 모르는 척 이렇게 금감원이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혁진 정도 갖고는요. 모르는 척 할 수가 없어요. 이 뒤에 임종석이 있다 뭐 어쩐다 이지랄 하는데 임종석이 무슨 힘이 있어서 금감원을 모르는 척 이렇게 하냔 말이에요. 대통령 비서실장이라서 못합니다. 못하죠.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해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금감원 쪽은? 이게 이제 금융이나 그 회계 쪽은요 장부에 이렇게 박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검찰 수사하고 국세청 조사하고 이런 게 차이가 뭐냐면은 국세청이나 금감원이나 이런 쪽은 전부 다 그 전산 자료들이 박제가 돼가 남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어떤 식이냐면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진술서를 받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술서는 받기 나름인 거예요. 예.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서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직접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진술 조사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예. 그 진술한 내용도 그러니까 뒤집을 수가 있고.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증거 능력이라는 게 물론 검찰에서 진술하고 본인이 인정하면은 증거 능력은 갖추겠지만 예. 국세청이나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 서류로 모든 것을 말을 하는 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무리하게 갈 수가 없는데 검찰은 불러가지고 윽박지르면은 자기가 다른 걸로 별건으로 수사하겠다고 하면 다 바꿔주거든요. 여러분 진짜 이번에 그 이재명 대북송금과 관련돼 있는 공소장에서 더 진짜 기가 막힌 거는요. 본인이 김성태가 몇 월 며칠 날 돈을 어떻게 보냈다는 거를 적어놓는데 계좌 추적은 안 합니다. 예. 현금으로 가져갔다고 막 이런 식으로 써놔요. 그러니까 북한이 필요한 거야. 아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북한에서 심지어는 뭐 영수증을 하는데 명수증을 적어줬대요. 아니 근데 북한에서 북한 방문 대가로 돈을 받으면서 영수증을 써줬다는 그건 우리 국내에서 서로 이야기할 때 영수증 빌려준 거야? 이거는 이야기가 들어봤어도 아니 대북 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영수증을 받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웃을 일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됐다면 그리고 미국이 가만히 있어요, 그걸? 그러니까요. 그냥 미국이 바로 김성태를 요 주인물로 딱 지정해서 금융 거래를 못 하게 해요. 아 여러분 다 아시잖아. 몰라? 진짜 이 내용을 북한한테 돈만 주면 바로 금융 거래 위반이잖아요. 위반으로 그냥 고시 딱 해버리고 은행에서 다 계좌를 동결을 시켜버려요. 이번에도 또 12명 러시아 사람 계좌 동결됐잖아요. 예.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만나기만 했다 그래서 돈 주고 받은 것도 없어. 그냥 만났어. 푸틴하고 김정은이 만났어. 근데 12명을 더 시비를 걸어가지고 그냥 계좌 동결을 시켜버렸어. 앞으로 돈이 얘네들 통해서 오갈 수 있다 그러면서. 그런 나라예요. 근데 김성태가 지금 버젓이 계좌가 살아있네. 북에다 돈을 갖다 800만 불이나 주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영수증이 있으면 명수증까지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김성태는 지금 모든 계좌가 동결돼 있어야 돼요. 해외에 나가지도 못해요. 돈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아니 왜 이거를 기사화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저도 아는데. 아니 아닙니까? 예. 청장님. 이거 누군가가 기사를 이렇게 쓴다고 청장님한테 자문을 구하면 웃고 말겠죠. 그렇죠. 예. 자문을 해주시겠죠. 그러면 이거는 무리한 수사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겠습니까? 김성태가 해외에 계좌가 동결된 게 없다. 이게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고 지금 한치기를 해가지고 돈을 가지고 나가는 입장인데 그 돈이 진짜 그 돈을 가지고 나갔다고 하면은 그 돈을 가지고 나가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고된 외국한을 돈을 우리나라 국내에서 줬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없대잖아요. 그리고 그 신고를 안 하고 가져 나가 가지고 한치기로 해가지고 거기서 한을 바꿔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럼 그 바꾸는 그런 과정들은 여기서 증거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없어요. 그 증거도 없고 심지어는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고소를 한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국가보안법 위반은 안 걸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그 소송전이 되면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이 그대로 다 우리가 지금 소송하기 전에 검찰에서 발표하는 것밖에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언론이 잘못된 정보를 검찰이 심지어 얼마나 잘못된 그걸 왜곡을 시키냐면요. 내가 한상률이라는 사람하고 전번에 대질신문을 했잖아요. 내가 했는 대질신문하고 완전 다른 내용으로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다 복기를 해가 그대로를 다 복기해가지고 검찰이 브리핑하는 것 다 거짓말이라는 걸 다 밝힌 적이 있어요. 한번. 그래도 실형을 때리죠. 그래서 기자들이 검찰이 불러주는 걸 다 적었는데 그 일부 기자들만 그 사실을 밝혀가지고 나중에 그걸
전부 다 뒤집었죠. 예. 그럴 정도로 검찰이 완전 거짓말을 하는 상습적으로 해요.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조서에다 사인하는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진술한 내용과 정반대로 적어놓으니까 이거는 내가 그러니까 한두 개를 그렇게 적어놨으면은 고칩니다. 고쳐. 고치는데 정반대로 적어놔가지고 사인 안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행정소송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대질했는 대질을 하면서 촬영을 하거든요. 예. 그 촬영하는 걸 전부 다 받아가지고 지금도 가지고 녹취를 있어요. 녹취록부터 시작해서 촬영 영상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래야 돼요. 예. 그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언론에 이제 내가 깠죠. 예. 그렇게 하면서 이 검찰이 얼마나 거짓말하는 건지 이제 밝힌 적이 있는데 맞습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도 우리가 검찰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저 정상적인 사람들이겠지 하고 이 착각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옵티머스 수사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좀 짐작이 가시지 않습니까? 금감원은 아무것도 몰랐다 그러고 그걸 수사한 검찰은 계좌 추적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 옵티머스의 윤석열이가 주도를 해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법원은 또 저 공수처가 윤석열은 별 혐의가 없다고 무혐의를 때려줬어요. 이 사생에서 이거 사생에서 이제 이거를 갖다 고발을 했는데 예. 이 공수처가 너무 이 허수아비인 거예요. 예. 참 그 당시에 뭐 그 공수처가 출범하고 얼마 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그리고 2022년 5월 9일이에요. 예. 대통령 취임식. 그 취임 바로 직후니까 예. 이 공수처가 생기고 그때 얼마 되지는 않았을 예. 때긴 해요. 공수처가 이제 그 물론 정신을 못 차리긴 때긴 하지만 공수처를 왜 만들었습니까? 무소불위의 검찰을 견제하라고 만든 거잖아요. 그건 대통령이 돼 버렸으니까. 예? 대통령이 돼 버렸으니까. 그래 됐다고 해도 아직 그때는 취임하기 전이잖아요. 그 당시에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만약에 현직에서 대통령이 취임을 해버리면 그 대통령을 어떻게 처벌을 그 기간 동안만 못하지 그 시효가 중단되잖아요. 맞아요. 저게 5월 9일이니까 취임 하루 전입니다. 맞죠? 취임 하루 전에 그래 털어준 저기서 거예요, 그냥. 무혐의가 아니라 혐의가 있다. 그래 버리면 취임식을 취소시키지 못해도 네. 기소 중지된 상태로 나중에 임기가 끝난 다음에 바로 그대로 다시 수사가 되는데 여기서 그냥 관여 증거 없어 하고 풀어져 버린 거예요. 줄 선 거죠, 뭐. 대통령.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공수처 없애지 마세요. 이렇게 줄 선 거죠. BBK 특검이 또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곰탕 한 그릇 먹고. 곰탕 한 그릇 먹고 다 털어줬잖아요. 예.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다시 수사가 돼가 이명박이 감옥 갔잖아요. 예. 그때 그때도 이미 다스 이야기가 다 나왔던 맞아요. 거거든요. 그때도 윤석열이 수사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고발된 상대가 윤석열이었죠. 그렇죠. 이런 게 이제 공수처가 참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친 첫 번째 작품이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이 문제는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정치권과는 강력하게 어떤 연결이 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예. 전파진흥원 같은 데 이제 돈을 갖다 움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모피아만 갖고도 힘들어요. 예. 정치권에 뭔가 힘이 있었어야 돼. 예.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주목받고 있는 사람은 이낙연 씨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로 이낙연 씨가 여기에 뭐 그 구체적으로 관여됐다는 정황을 지금 어떤 곳에서도 지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심스러운 거는 그 당시에 그 이낙연 씨의 정무 특보를 했던 그 당시에 전남 지사 할 때 예. 정무 특보를 했던 사람이 그때도 지역 그 정치 자금을 잘못 관리해 가지고 문제가 됐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옵티머스의 그 우리가 유명한 그 트러스트 올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옵티머스는 그 회덕 파워웨이에는 트러스트가 관여돼 있고 그 앞에는 MGB라고 하는 그 SPC가 관련돼 가지고 거기를 통해 가지고 돈을 뺏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 성지건설에서는. 예. 그런데 이 트러스트올하고 그 이 죽었는 이낙연 씨 그 부대표라고 정무 그 대표 부실장인가 부실장이죠. 그렇죠. 그 사람하고는 관계가 뭐냐면은 그냥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11만 5천 원 그 복합기라고 예. 그거 복합기 임대비. 임대료를 대납해 줬다. 예. 그걸로 해가지고 수사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로 극단적 선택을 할 이유가 될까요? 그러니까요. 그 이제 여기 보면은 옵티머스 수사받은 이낙연 대표 부실장 10년간 함께한 최측근이라고 나오고 그 유명한 이 전남지사 시절 전남지사로 되려고 할 때 그때 당시에 그 당원을 갖다가 그 서류 띄기를 해가지고 작성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을 서류로 당원을 갖다가 만들어 갖고 와서 그걸 갖다 백지당원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만들어 와서 선거법 위반으로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대신 그 형을 살았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10년 최측근이라고 말하면 그게 잘 느껴지지가 않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낙연을 대신해서 감옥 간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전남지사로 올라가면서 이제 그 국회의원 그때 당시에 비서관 시절에 그 당비 3,278만 원을 그 사람들 숫자 모아가지고 당비를 내줘야 되는데 그 대신 내줬다는 거 아닙니까? 당비 대납이죠. 네. 그런 이제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26,117명의 당비 3,278만 원. 그렇죠. 엄청 내줬군요. 그런데 그때 그 건은 그걸로 해서 저 사람이 감옥 갔다 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또 그 다시 그 전남지사를 하면서 정무특보가를 다시 시켜가지고 데리고 썼단 말이에요. 이거 솔직히 말해서 뭐 윤석열 측 그 대통령실에서 하면은 그 별다르게 큰 문제가 아닌지 몰라도 민주진보 진영에서 이런 짓을 했다면 이거는 실제로는 굉장히 큰 사건이죠. 결함이 되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쪽이야 뭐 김태우가 그 강서구청장에서 선거법 위반을 해가지고 쫓겨난 선거법 위반이 아니죠. 그 이전에 그 자기가 그 공익제보라고 하면서 했던 게 공익제보가 아니고 하나도 아니어서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이죠. 그때 청와대 내용을 그래서 그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그 공직자 선출 자격 자체가 없다. 그래가지고 잘렸잖아요. 강서구청장을 그만뒀는데 그런데 바로 사면시켜줘가지고 다시 강서구청장에 또 후보로 내는 아마 전무후무한 역사에 없는 일을 지금 벌이고 있죠. 그런 것을 축소시킨 판이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도 당비 대납을 해줘가지고 자기한테는 치명적인 어떤 도덕적인 결함을 일으킨 사람인데 그 사람이 빵에 갔다 나오자마자 바로 다시 채용을 해가지고 또 비슷한 일을 갖다 시켜. 지금 그 오세훈도 그런 비슷한 일을 하나 벌이고 있잖아요. 오세훈도 지금 자기 그 최측근이 지금 뭐 정부시장인가 돈을 받아 먹었어요. 정부시장에 있던 사람이 뭐 개발업자한테 돈을 받아 먹어가지고 그 감옥에 갔는데 다시 또 정부시장까지 또 시켜줘. 그럼 또 돈을 받아 먹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은 내가 스스로 이 사람한테 신세를 졌어 하는 증거인데도 정치적으로 아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시는 선출직 공무원에 나서지 못하게 하는 사회가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이 사람은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복합기 임대료 11만 5천 원 때문에 극단적인 목숨까지 바칠 정도의 그런 일을 그걸로 그냥 됐을까 하는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것도 재판 받다가 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밖에 잠시 나간 사이에 저런 극단적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그리고 이거 수사했던 검사와도 아주 희한한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수사했던 검사가 갑자기 사표를 냅니다. 사표를 냈더니 그 사표 수리하지 말라고 김종민이 가가지고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한테 압력을 집어넣어요.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져. 이해할 수가 없는 사건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숨진 이 씨가 옵티머스 관련해 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었어.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그 검찰 쪽이 이낙연 대표를 공격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 검사가 갑자기 사표를 내네? 사표를 냈는데 이 사표를 내고 간다고 해서 김종민 이낙연의 측근이에요. 최측근 김종민 의원이 추미애 장관한테 와가지고 그 사람 사표 수리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어.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누구야? 신기남의 저 천정배 사위였나요? 신기남의 사위였나요? 그런 사위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그 당시에 저렇게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 여당 대표였잖아요. 예. 여당 대표고 총리했던 사람이고. 게다가 아주 강력한 대선 후보였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이런 부분들은 뭐 재수사를 한다면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문제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예요? 그 이복현이 금감원에 보낸 게 옵티머스 수사 때문 아니냐, 예. 이낙연 정조준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이낙연 뭐 이재명 뭐 이렇게 정조준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예. 이런 거예요. 이복현을 예. 그 보내가지고 예. 그래 검사 출신이 가서 정말 라임하고 옵티머스가 의혹이 많다. 예. 그런데 이걸 재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금감원에서 검찰이 손잡고 그렇게 할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하는 걸 보면은 완전히 양상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라임하고 옵티머스는 이게 역사가 좀 있습니다. 예. 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한다고 당시에 법무부 장관을 했던 추미애 장관이 그 증권 수사 합수부 남부지검에서 이거 수사 안 하고 민거적거리고 그쪽에서 모든 걸 지고 있으니까 민거적거리니까 이걸 수사를 안 한다고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그 당시 지휘하지 말라고 수사 지휘를 하죠. 그 수사하라고 지휘를 하죠. 예, 수사하라고. 그리고 중앙지검에서도 그때 중앙지검이 라임에서 했죠. 예. 중앙지검이 라임을 한 라임도 수사가 그 검사 자체를 전부 다 징계를 해야 되는데 징계 자체도 사실 그때 99만 원으로 해가 다 풀어주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겪었는데 이 그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그 재수사를 하라고 했던 것을 전부 다 지금 뒤집는 역할을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와가지고 새로 다 복귀시키고 예. 다시 원복을 시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걸 재수사한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갖는 거냐는 거죠. 예. 그렇게 수사를 제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검찰 치부와 금감원 치부를 밝히게 되는 거잖아요. 동시에 다 드러나겠죠. 사실은. 그때 하라고 했었는데 덮었던 사람들인데 그렇죠. 이걸 다시 자기들이 한다고?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있냐 이거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 이 보도도 되게 재밌었지만 시사저널의 보도 그것도 사실은 뻥이네요. 천재인 검사라고 하는 사람을 갑자기 또 보내면서 또다시 이재명과 이낙연을 정조준하고 있나 이랬지만 결국은 보내서 잘 덮게 영원히 못 나오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런 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새로 지금 보냈잖아요. 그런데 가서 한 일이란 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 뭡니까? 우리가 김건희 씨가 한 주가 조작. 그거 덮기. 주가 조작 지금 133호가 예. 어디로 갔는지 지금 사라졌잖아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별도로 또 리픽싱을 가지고 지금 네. 해놨죠. 그 특검 갈락하면 그 부분은 반드시 그쪽으로 안 가면 지금 갈 방법이 없어요. 지금 예. 특검 그것도 진짜 우리가 리픽싱 딱 이렇게 예. 열심히 해놓고 나서 뿌듯했던 게 더 탐사에서 또 특별 취재를 해가지고 그 리픽싱을 확인을 딱 시켜줬어. 그렇죠. 야 짜릿한 거야 이런 게. 예. 이 안원구 TV의 그 탁월함이 그런 데서 입증이 되지 않습니까? 안 총장님은 오로지 서류만 갖고 봤는데 거기는 현장 취재까지 같이 해가지고 결국은 입증을 딱 했어 리픽싱을. 제가 했던 거하고 한치도 틀리지 않잖아요. 맞아요. 진짜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서로가 이제 뭐 사전에 무슨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뭐 우리 방송 저희 방송을 보기는 보셨을 것 같아. 봤을까요? 그런 느낌은 예. 있어요. 예. 그렇지만 다른 경로로 취재를 해서 이제 리픽싱이라고 하는 걸 딱 도달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 예. 똑같은 결론을 가지고 내렸어요.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짚었던 내용이 그대로 사실대로 드러났죠. 예. 그리고 심지어 취재를 통해서 아주 풍성하게 확인이 됐고. 그렇죠. 그런데 메이저 언론은 안 쓰고 여전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 그건 민주당에서도 문제예요. 그럼요. 이제 우리가 저 특검이 이제 2개가 지금 그 패스트 트랙을 타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 패스트 트랙 2개는 우리가 한 방송을 반드시 봐야 될 2건이죠. 사실은. 이 자료들 고스란히 그대로 드릴 테니까 제발 좀 특검에서 제대로 밝히기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 천재인 검사 같은 사람을 또 내려보내고 했던 것도 사실은 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이게 보는 거는 이것도 하나의 예측인데요. 저의 내피셜이라 그럴까? 예. 이 지금 이복현을 내보낸 것은 이복현이 검사를 그만둔 사람이지만 생뚱맞게 금감원을 보냈잖아요. 예. 회계사라면서 회 자격증이 있다면서. 그럼 회계사면은 누구든지 갈 수 있겠네요. 예. 김경률도 갈 수 있겠네. 야, 김경률, 김만배가 저 새끼는 책 한 권 보고 대충 떠드는 새끼 아무것도 모르. 요렇게 김만배가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괴롭히지 않았어요. 김만배가 얘기했다고. 예, 72분 예, 녹취록에서. 예. 예. 그런 상태인데 검사 출신들이 거기 간다고 해서 금감원을 뭐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내용인즉 그렇게 보냈을 때 뭐를 노렸을까가 이제 이 사람 첫 번째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치부를 어떻게 하면은 잘 가릴 것이냐. 냄새나지 않게. 예. 그러고 이제 검찰이나 이런 데다가 함부로 고발 못하게. 예. 그러니까 사전 정지 작업을 엄청나게 그냥 똥을 싸놨는데 냄새 안 나게. 예. 야, 그 위에 덮은 게 있지. 이제 낡아가지고 냄새 난다. 다시 덮어. 꼭꼭 싸. 아니면 콘크리를 쳐. 공구리 쳐 공구리. 그런 걸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하나 하고 예. 그다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거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아 이거를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는구나. 특히 이 라임하고 옵티머스를 저희들이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이렇게 다루는 이유가 뭐냐면요. 최근에 우리 김상희 의원을 예, 의원이죠. 그 한매를 받아가는 받았다고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한매 받아간 게 그게 무슨 뭐 한매 혼자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다 안 해주고 그 사람 것만 해줬다. 다른 사람 다 손해봤는데 이 사람은 이 손해를 안 보게 해가 나갔다. 이러면은 특혜가 될 수 있어요. 아니 그 얘기예요. 환매 중지가 될 건 미리 알고 예. 정보를 받고 환매를 해나갔다는 건데 그걸 입증은 하나도 못 하고 있어요. 그거는 소설이죠. 그러니까. 혼자서만 그렇게 알고 해나갔다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다른 사람하고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같이 환매를 한 거예요. 한매 연락이 와서 한매를 이런 거를 한매를 해달라고 해서 같이 움직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거는 정상적인 왜 그 사람만 굳이 그것도 야당의 중진 의원을 이름을 들먹이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냐는 거죠. 그때 당시에 같이 환매한 사람 중에는 여당 의원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 사람 이름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죠. 웃기죠. 예, 여당 정치인도 있다고 합니다. 의원은 아니고 일단 여당 정치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이 돈이 뭐 얼마 이게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 어떻고 누가 돈을 해먹고 이런 거는 별 관심이 없는데 유명인 그다음에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뭐 이 유명세를 타는 사람들이 여기에 관여돼 있다. 옛날에 SG 사건에서도 그랬잖아요. 그 누구 뭐 영화 배우 누가 관계돼 있다 하니까 가수 아니었나요? 임창정. 예. 관여돼 있다 하니까 막 그게 이제 막 화제가 되잖아요. 박혜경 뭐 이런. 예. 예.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지금 노리는 게 이게 하나의 그 사람들의 관심을 마치 뭐 야당 유명 정치인이 여기에 관여되어 있어서 야당의 부도덕성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이제는 하다 이제 금융까지도 정치에 끌어들여 가지고 이 정치 소재화 한다는 것이
이게 나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옵티머스 사건의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서 저희들이 파헤쳐 드리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금감원 사실상 그냥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근데 왜 아무 짓도 안 했냐고요? 금감원을 주물락펴락하는 모피아들이 뒤에 뒷배가 있으니까 금감원이 나 몰라라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증권거래소에서는 당연히 금감원한테 이런 걸 통지를 해야 되는데 통지를 안 했대요. 왜요? 뒤에 모피아들이 주물락거리고 있어서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게다가 거기에 검찰도 야 자료 없어서 수사 제대로 못했어요.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뒤에 그 모피아들이 양호, 이현재 이 모피아들에 대해서 이혁진 대표는 이렇게 증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산운용사를 만들어가지고 색다른 기법으로 그 돈을 갖다가 모으러 다니니까 야 공채는 너희 건드리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먹을 사람 다 있어. 그래서 아니 내가 왜 돈 준비해가지고 내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그 자본시장에 들어가겠다는데 왜 니들이 막아?라고 개겼더니 그 다음에 회사를 뺏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의 주장이긴 하지만 이런 일들이 누구 때문에 벌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일개 무슨 임종석 정도에서 할 수가 있는 일이냔 말이에요. 못한다니까요. 근데 왜 양호, 이현재는 수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뭘 받아먹은 사람들이 검찰에 많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리고 이 검찰들이 끝까지 지금 여기다가 검찰 출신의 회계사를 금감원장까지 시키면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파헤치는 게 아니라 덮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갖다 오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금감원을 만들자. 진짜 제대로 그 감시할 수 있는데 그리고 제대로 그 수사할 수 있는데 검찰이 아니야. 검찰은 못해요. 사실. 그런 수사단을 만들자. 이게 핵심 아닙니까? 오늘. 네. 오늘 광고도 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광고하고 마무리 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광고 우리 예 제가 신뢰성 넘치는 우리 안홍근 청장님의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기름을 받아보신 모든 분들이 신선하고 고소하다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좋은 기름을 싸게 공급하겠다는 약속 끝까지 지키겠다고 합니다. 네. 보내드리는 기름은 주문받아 당일에 바로 짜서 보내드리니 그만큼 신선하고 고소합니다. 시험 검사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도 검출되지 않아 적합 판정을 받았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참기름, 들기름 2병 세트. 그게 들기름, 참기름 요 2개만 들어가는 세트는 3만 원. 3만 원. 조금 그 저 라벨이나 이런 것도 조금 제대로 좀 더 잘 만드셨네요. 그러니까. 네. 요거 라벨 잘못됐다고 얼마나 난리들을 치는지 음모론 제기하면서 참 젠장. 그런데 요거에다가 더해서 요거. 그건 새로운 겁니까? 요게 바로 생들기름. 아. 너무 탐나지 않습니까? 색깔이 좀 많이 좀 마셔버리고 예. 싶네. 요 참깨. 요게 갓볶은 참깨. 요게 세트 모양이죠. 이렇게 4개가 조금 더 큰 박스에 들어갑니다. 요거는 4개 박스. 추석 세트라고 한정판으로 한정판 추석 세트. 5만 원 세트. 이거 몇 개 안 남았어요. 진짜. 이거 도리 친 사람이 누군지 알거든요. 제가. 우리 청장님과 관련 있는 분이 도리를 쳤습니다. 엄청나게. 여러분. 요거 지금 전화 주셔야 돼. 신청 개수, 성함, 주소, 연락처. 어차피 25일 전에 전화 주셔야 그래야 배송이 가능해요. 참기름, 들기름 요 2개만 3만 원 세트로 해도 너무 행복해요. 식탁이 달라집니다 지금. 주문 전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010-5069-7040 010-5069-7040으로 연락하시면서 신청 개수, 성함, 주소,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생들기름 요거 그냥 가져가시죠. 생들기름은 저도 아직 못 먹어봤는데 요거 한번 진짜 맛보고 싶어요. 신선해 보이네요, 그죠? 이 색깔 보세요. 색깔 이거 봐, 색깔 봐요. 어쩜 이렇게 투명해? 진짜. 와.
이게 중국산 참깨, 중국산 들깨인데도 최상급 참깨 들깨를 쓰면 이런 퀄리티가 나오는 거예요. 싸게 좋은 퀄리티로 모든 시험 다 받았고요. 영양성분 다 받고 했는데 다 합격. 야, 진짜. 예, 그럼 추석 끝나면은 이렇게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값이 올라가겠죠. 최소한 이 4개를 5만 원에 못 산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아마도 요 2개 3만 원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요 4개 5만 원은 못 산다. 한정판이다. 참기름 들기름 세트. 네. 그거는 3만 원. 생들기름 이거 너무 귀한 거예요. 네. 예. 자, 오늘 이제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길게 여태껏 일타 강사들 쭉 진행을 해왔잖아요. 네네. 이게 사실은 이런 금융범죄를 함께 연구하고 그리고 이 금융범죄를 왜 제대로 징치하지 못했나, 왜 우리가 제대로 수사해서 제대로 책임을 지게 못했는가, 이런 문제 제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러면 어떤 대안들이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아니었습니까? 예. 예. 그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 금융범죄를 중심으로 해서 예. 지금까지 계속 꽤 오랜 시간 달려왔는데 뭐 저희들이 좀 가문한 탓도 있고 네. 이 내용 자체가 또 재미도 별로 없고 잘하셨어. 제가 여러분들이 이 보는 구독의 그 숫자가 너무 이제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적어져서. 그래서 제가 뭔가 잘못 전달하고 있나 하는 생각으로 이게 앞으로는 조금 시간을 좀 가지면서 예.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접근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찾아가는 게 좋겠다. 예. 그래서 포맷을 조금 바꿔서 예. 다음 시간에 좀 했으면 한다는 하고 싶고요. 예. 좀 더 재미있고 예. 뭐 쉽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금요일 기대해 주십시오. 부분 개편 들어갈 예정인데요. 금요일 일타 강사 시간을 조금 더 아주 재밌고 쉽게 만들어 보는 그런 아이디어들, 또 좋은 게 있으면 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시는 아이디어를 다 모아서 더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 좀 남겨주시면 댓글로. 참고해서 저희들이 댓글로 반영을 해보도록 남겨주세요. 예, 개인적으로 제가 선물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자,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찐 안홍구 김성수 도둑잡기의 팬들이십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물러갑니다.